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최종현입니다. 2024년 2회 전기기사 필기 보건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회차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25% 정도 나왔습니다. 1회차는 3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2회차에서 조금 방심하셨는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1회차에서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들 좀 많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합격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기 자기약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전송 밀도 D가 X제곱 Y 플러스 Y제곱 J 플러스 Z제곱 K이고 점 1,2,3에서의 최적 전하 밀도는 몇 쿨롱 퍼 세제곱미터입니까? 최적 전하 밀도가 뭐예요? 로 V죠. 우리가 선전하 밀도 로 L, 면전하 밀도 로 S, 최적 전하 밀도는 로 V가 됩니다. 그러면 최적 전하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주어진 것은 전송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최적 전하 밀도와 전송 밀도 D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로 V는 뭐요? 로 V는 다이버전스 D죠. 다이버전스 D입니다. 그래서 전송 밀도를 다이버전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로 V는 다이버전스 D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D의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DY,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D의 Z, 이렇게 합니다. 그라디언트 있죠. 그라디언트는 뭐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D의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D의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D의 K.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D의 X성분, Y성분, Z성분 따로 하는 거고요. 그라디언트는 전체를 이렇게 X, Y, Z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봅니다. 라운드 X분의 D의 X성분 얼마요? X성분 X제곱이죠. 라운드 X제곱.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뭐다? D의 Y성분 Y제곱. 라운드 Z분의 라운드 Y의 Z제곱입니다. 그리고 결과, 다이버전스 하면 결과가 스칼라다는 거. 얼마요? 2x 플러스 2y, 2z죠. x제곱 미분하면 2x, y제곱 미분하면 2y, z제곱 미분하면 2z인데 여기에서 점 1,2,3이요. 1,2,3이니까 2 곱하기 x는 1, 2 곱하기 y는 2, 2 곱하기 z는 3입니다. 그래서 2 플러스 4 플러스 6 하니까 12가 된다. 네. 그래서 로 V는 다이버전스 D. 이것도 공식 묻는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된다. 2번 문제 볼게요. 자유공간에서 점 P가 5,-2,4가 도체면상이 있으며 이 점에서의 전개가 E는 6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3AZ입니다. 이때 면전화 밀도 로 S는인데요. 1번과 유사합니다. 보세요. 면전 밀도 로 S는 단위가 쿨롱 제곱미터죠. 그럼 쿨롱 제곱미터를 쓰는 건 뭐다? 로 S는 전송 밀도 D와 같습니다. D. D는 뭐예요? D는 엡실론인데 자유 공간이니까 엡실론 제로 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는 문제 풀 때 있죠. 전개 같은 경우는 뭐요? 벡터인데 보기를 보는 거. 보기가 스칼라예요. 보기 스칼라. 그럼 스칼라. 보기가 스칼라가 얘는 스칼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 S는 면전화 밀도는 엡실론 제로 얼마요? 8.85 곱하기 15 마이너스 12승. 근데 보기가 엡실론 제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엡실론 제로.
그대로 써주시고요. 2가 얼마냐? 6ax-2ay 플러스 3az인데 스칼라니까 얘의 크기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크기 얼마? 6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66에 36에 4, 49 하니까 49. 엡실론 제로의 루트의 49는 7 엡실론 제로가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에서는 로 S는 전속 밀도고 이것이 엡실론 제로이다. 이것만 찾으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수월한 문제가 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려면은요, 다른 거 없어. 계속 많이 풀어보시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 문제는 이 공식이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묵묵히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영구자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자석과 영구자석이 있는데 이건 그림만. 영구자석은 이렇게 영구자석, 전자석은 이렇게. 요게 잔류작이고 요것이 보자력입니다. 잔류작이고 보자력이다. 그러면 영구자석은 뭐다? 잔류작이와 보자력이 모두 크죠. 그래서 요거 하고요. 전자석은 잔류작이만 큽니다. 보자력은 작다. 볼게요. 영구자석은 영구한 자석입니다. 한번 자화된 다음에는 자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영구자석이야. 이번 보자력이 클수록 자기가 강한 영구자석이 되고, 잔류자석 밀도가 클수록 자기가 강한 영구자석이 된다. 3번 자석 재료로 폐회로를 만들면 강한 영구자석이 된다. 영구자석은 우리가 막대자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폐회로를 만든 게 아니죠.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뭐냐? 전자석 만들어라고. 전자석 어떻게 만들었냐? 못 있죠, 못. 큰 대못을 불에 구워요. 불에 구워서 이렇게 감아요. 굴을 감아요. 그렇게 전자석을 만들어서 숙제로 가져간 적이 있는데, 뭐요? 못에 구리를 감아서 폐회로를 만듭니다. 그것이 전자석이죠. 그래서 자석 재료로 폐회로를 만들면 강한 영구자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석이 됩니다. 3번 한 면의 길이가 1m 정사각형 도태에 전류 Iampe가 흐르고 있을 때 중심점 P에서 자기의 세기는 몇 암페어/몇 메타인가? 이것은 1년에 내가 시험 많이 3번을 친다고 하면 2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소 3번 중에 2번은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삼각형은 2분의 9, 사각형 2루트 2, 육각형 얼마? 루트 3입니다. 여기에 뭐다? 파열분의 i는 공통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사각형은 2루트 2가 들어갑니다. 파열분의 i.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4번에는 뭐 유도 하시고 자시고 하실 거 없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한꺼번에 모두 외워주시는데 2분의 9 2루트 2의 루트 3. 네, 계산 문제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파열분의 i, 파열분의 i, 파열분의 i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정연파 자석을 주파수로 2배 높이고 최대값 3배로 높이면 유기기전력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연파 자석을 주파수 2배, 최대값 3배, 유기기전력입니다. 이거에 전기 자기약 말고요, 전기 기기 공식에서 교류기에서 E는 4.44의 FN 파이 공식 있죠. 이게 이거예요. 유기기전력은 4.44의 주파수 권수 자속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꼭 우리가 전기자기약이니까 전기자기약 공식에만 적용해야지가 아니고, 필요하면 다른 과목에서 공식을 갖고 오셔도 풀기 편하면 마음대로 푸시면 돼요. 주파수가 2배, 그 다음에 자속의 최대값이
3배 곱하죠. 6배가 됩니다. 6배. 전기 자기학에서 어떤 공식이냐? E는 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그냥 생략하고 dt분의 d파이. 파인데 N. dt분의 dl. 파이 대신에 파이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하면은 오메가가 얼마? 오메가 2파이 f죠. 어차피 2파이 f니까 주파수에 비례하고 최대 자속 밀도의 최대 자속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학에서는 이 공식, 그 다음에 전기기기에서는 이 공식인데 여기 해설에 있는 것은 이것을 위상까지 고려해서 뭐 꼼꼼하게 미분한 거거든요. 계산 문제나 이런 식을 묻는 문제라면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지만은 지금은 주파수와 자속의 관계를 묻기 때문에 편한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는 답이 2번 6배입니다. 6번 전이함수 v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1대 점 2,1에서 전개의 세기는인데요. 이것은 보세요. 전이고 전개입니다. 전이야 전개. 그러면 뭐다? 2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제가 1번인가 2번 문제에서도 했었죠. 마이너스 그라디언트는 뭐예요? 그라디언트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i입니다. 벡터예요.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의 j. 근데 여기에 x, y밖에 없기 때문에 z는 생략하겠습니다.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k 해도 되지만 없잖아요. 그럼 지금 뭐냐면 x 대해서 v를 미분하는데 v가 지금 분수예요. 분수. 그럼 이렇게 보세요. 분수의 미분은 이게 콤마가 무위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보면 이렇게 돼요. 분수의 미분은 분모 제곱 분모 제곱분의 분수의 미분은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조금 어렵죠. 보세요. 다시. 분수의 미분은 어떻게, 그 공식이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뭐 10인데 제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1을 미분하면 0이죠. 0 곱하기 분모니까 얘는 0입니다. 맞죠? 분자를 1을 상수니까 미분하면 0입니다. 곱하기 분모에도 0이고 그 다음에 분자 1 곱하기 분모 미분은 얼마? 분모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x.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즉 뭐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i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은 10을 앞으로 빼내고요. 마이너스 10을 앞으로 빼내고 10 앞 빼내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i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똑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y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플러스가 되죠. 1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2x 날아가니까 2xi 플러스 2yj가 됩니다. 여기에 x에 2, y에 1을 대입하면은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니까 5의 제곱이죠.
하니까 10 곱하기 5의 제곱분에 2x 얼마? 4i 플러스 2j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분에 보기의 형태에 맞춰야 되니까 25분에 얘는 40인데 이렇게요. 40이고 2니까 2로 묶으면은 얼마? 2로 묶으면은 20에 2i 플러스 j가 됩니다. 얼마? 5분의 4의 2i 플러스 j. 5분의 4의 2i 플러스 j.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미분이 어려운 이런 문제가 한번 CBT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문제가 또 나오거나 혹은 응용하거나 조금 변형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 공식 있죠. 좀 기억을 해 주셨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완벽한 대비를 하신다면은 공식을 연습하셔서 이 문제 꼭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조금 미분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죠. 좀 많이 풀고 실수만 줄이신다면은 또 할만한 문제예요. 7번입니다. 반지름 1m 접지 도체구 중심에서 Rm 되는 거리에서 점선 Q를 놓았을 때 도체구의 유도된 총전하는 몇 쿨럼인가?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반지름이 R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Q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A이고 반지름 A이고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주로 묻는 거 두 가지죠. 요 지점 R분의 A 제곱 지점에 영상전 얼마? 마이너스 D분의 AQ가 있다. 접지된 구도체. 이게 중요합니다. 접지가 안 되면 또 틀려져요. 접지된 구도체에서 Rm 떨어진 지점에 Q쿨럼 있을 때 영상전환은 R분의 A 제곱 지점에 마이너스 D분의 AQ가 있다. 그래서 답은 총전환은 3번입니다. 마이너스 R분의 AQ. 외워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꼭 R분의 A 제곱 지점 마이너스 D분의 AQ. 너무 자주 나오니까요. 이것도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나오고 외우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8번 볼게요. 초전도체 성질 중 틀린 것은입니다.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전도체라고 하면 반자성체. 그 다음에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다. 반자성체고 저항이 0이다. 그럼 얘가 어디에 쓰이느냐면은 어디? 들어보세요. 자기 부상열차 차에 이 원리가 사용됩니다. 네, 초전도체.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반자성체,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고 자기 부상열차가 사용된다. 1번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없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다. 맞고요. 2번 전류를 흘려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열 손실은 I제곱 R인데 저항이 0이니까 열 손실이 0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초전도체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왜 초전도체가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가장 중요한 거 저항이 0이니까 열 손실이 없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열심히 만든 전기를 잘 쓰는 것이 손실 없이 쓰는 것이 중요한데 초전도체는 열 발생이 하지 않으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다음은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반자성체요. 반자성체라면 자성체의 그 성질이 그 반자성체니까 투자율, 비투자율이 1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자석 위에 놓으면 뜨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부상열차, 초전도체.
그래서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내부의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고 인기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부상열차 원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반지름 Am이고 N은 1인 원형 코일에 1A 전류가 흐를 때 그 코일의 중심에서 자기의 세기는 냅니다. 원형 코일 중심 H는 EA분의 NR 기본 공식이죠. 기본 공식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H는 2 곱하기 A가 얼마요? 반지름 A고 권수가 1, 전류가 1, EA분의 1이 됩니다. EA분의 1. 원형 코일 중심 EA분의 NI 공식, 기본 공식 기억해 주시고요. 10번입니다. 모든 전기장치를 접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볼게요. 접지를 시킵니다. 우리가 접지를 하면 전압이 얼마요? 전위가 0이죠. 전위가 0V라고, 대지는 전위가 0V라고 하잖아. 맞죠? 그러면 C는 V분의 Q예요. V분의 Q. 그 여기에서 분모인 대지는 분모인 전위가 0이니까 0분의 Q는 C가 뭐다? 무한대가 되는 거죠. 0분의 Q니까 무한대. 즉 정전 용량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정전 용량이 무한대니까 정전 용량이 너무 커서 전위가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 이유는 4번 지구의 용량이 커서 전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뭐 영상전을 이용한다면 전류가 잘 통한다. 표현해서 지면의 전위를 무한대로 보기 때문이다는 다 틀린 말이죠. 용량이 커서 전위가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대지로 보는 거죠. 10번 내부 도체 반지름 A고 외부 도체 반지름 B고 외 반지름 C인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된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냐?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그랬죠. 동축 케이블입니다. 인덕터 L은 얼마냐? L은 2파이분의 뮤의 Ln A분의 B가 되죠. 그 다음에 케이블 사이 이렇게 케이블 사이는 얼마죠? L은 파이분의 뮤의 Ln A분의 간격이 D죠. Ln A분의 D가 됩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 반지름 A고 외 반지름이 B다면은 이러한 동축 케이블이고 동축 케이블에는 2파이분의 뮤의 Ln A분의 B 평행전선 사이일 때는 파이분의 뮤의 Ln A분의 D 이거 두 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공식 묻는 거고요. 전기 자기학 공부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2번입니다. 평행판 콘덴서가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송 밀도는 D죠. 전송 밀도는 D입니다. 단위 최적당 에너지가 2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러면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W. 유전율, 엡실론이에요. 그리고 단위 최적당 에너지가 J줄 퍼 세제곱미터요. 그러면 얘는 W는 2분의 1에 뭐요? W는 2분의 1의 유전율과 전송 밀도가 들어가는 공식 뭐요? 엡실론 분의 D의 제곱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줄 퍼 세제곱미터죠. 2분의 Li 제곱. 2분의 Li 제곱은 줄 퍼 세제곱미터가 아니고 뭐다? 줄입니다. 그냥. 네, 단위 염두에 두시고. 따라서 엡실론은 그러니까 2W분의 D의 제곱. W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D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페라퍼미터가 된답니다. 12번에는 답이 1번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예. 13번입니다.
막대자석 위쪽에 동축 도체 원판을, 막대자석 있죠. 막대자석 위쪽에 동축 도체 원판을 놓고 회로 한 끝은 원판의 주변에 접촉시켜 회전하도록 해놓은 그림과 같은 패러데이 원판 실험할 때 전류계가 흐르지 않는 것은, 전류계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전류는 뭐에서 발생해요? 지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자속이 변합니다. 자속이 변하면은 기전력이 발생하고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없다는 것은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속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뭐다? 기전력이는 N, dt분의 d파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자속의 변화가 없으면 기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에서는 자속의 변화가 없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석만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자석을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은 당연히 자속의 변화가 있죠.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원판만을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원판만을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시켜도 자속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석을 축방향으로 전진시키는, 자석을 축방향으로 전진시키는 후진시켜, 전진 후진, 그러면 자속 변화가 있죠. 그러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3번, 원판과 자석 동시에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회전시킬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대 속도, 얘가 같이 움직이면 뭐예요? 이거 자속의 변화가 없죠. 이렇게 해도 자속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기전력이 없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답은 4번. 14번. 유전체에서 전자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입니다. 분극인데, 전자분극이니까 전자요. 단결적 매질에서 전자온과 핵 간의 상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의하는 것이 전자분극입니다.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간의 상대적인 변화, 이거 뭐예요? 이온. 뭐다? 이온 분극이 됩니다. 3. 화합물에서 전자온과 플러스 이온 간의 상대적인 변위는 무시해 주셔야 되고요. 전기 쌍극자의 전개 방향 배열에 의한 것이 뭐냐? 배향 혹은 쌍극자 분극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분극은 단결적 매질에서 전자운과 핵, 화합물에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은 이온 분극, 영구 전기 쌍극자에서 배열에 의한 것은 배향 분극 혹은 쌍극자 분극이 됩니다. 14번의 답은 1번. 15번.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가 전파될 때 일기가 좋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의 전자파 감퇴가 심한 원인은입니다. 비 오는 날, 좋은 날보다 비 오는 날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은 전기가 잘 통하죠. 왜? 도전율이 공기보다 높으니까. 비는 도전율입니다. 비는. 그래서 도전율 관계가 된다. 유전자 투자율 분극이 아니고 비 오는 날은 물과 관련된 도전율이 됩니다. 16번. 반자성체 비투자율 값의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비투자율 뮤R 혹은 뮤S는 1보다 크다. 강. 1보다 크다. 상. 1보다 작다. 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화율 있지, 자화율. 카이는 어때요? 카이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0보다 매우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반자성체에서 비투자율은 1보다 작다. 카이는 0보다 작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투자율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2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E는 I 플러스 2Z 플러스 3K 볼트 퍼 센티미터. 이런 거. 엄청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0.001 마이크로클롱의 전하 Q 3R이요. 3R R이 거리 R이죠. 움직이는데 필요한 1은 몇 줄인가? W. 그러면 구하는 W의 공식이 뭐예요? W는 힘 곱하기 거리죠. 힘 곱하기 거리인데 전개와 전하가 주었을 때 F는 뭐예요? F는 Q이죠. 의 R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기자기학 1장에서 뭐냐면 이런 내적입니다. 뭐냐? 같은 성분만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이렇게 가면 거리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갈 때는 같은 성분끼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이 뭐냐면 전개와 R의 내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적을. 일은 같은 성분이에요. FR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보세요. Q는 얼마예요?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E는 얼마냐? E는 I 플러스 2J 플러스 3K의 내적의 R이 3I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적을 같은 성분만 했으니까 2J다 3K는 없어지고요. 얼마?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I 플러스 I와 3I니까 3이 되는데 중요한 거 앞에 여기 센티미터 했죠. 센티미터. 1cm당 1이면 1m당 얼마요? 1cm당 1이면 1m당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센티미터에서 곱하기 10의 제곱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요거 내적하고요. 내적하면 얼마요? I와 3I 내적하면 3이고 여기에다가 10의 제곱까지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답은 3번. 단위 요거 신경 써 주시고 1이기 때문에 내적이기 때문에 R 같은 성분만 고려해 주시면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18번 무한장 직선도체의 선자비도 람다의 전압 분포되어 있는 경우 이 직선도체를 축으로 하는 반지름의 원통 면상의 전개의 세기입니다. 전개 한번 정리 간단하게 보면 9 얼마예요? 9 4,8 엡실론 R 제곱분의 Q죠. 무한 직선 선전하 원통 이것 같은 경우 얼마?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평면 얼마? 2 엡실론분의 시그마 무한평면 사이 엡실론분의 시그마 무한도체 또 엡실론분의 시그마 이렇게 전개는 같은 상황에서 구나 무한직선이냐 원통이냐 무한평면이냐 무한원통 사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묶어서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18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19번 투자율은 뮤 헬리퍼미터 단면적 S 제곱미터 길이가 L미터인 자성체 권선은 N에 가면서 I 암페어 전류 흘렸을 때 이 자성체 단면적 S를 통하는 총 자속원입니다. 자속 보세요. 자속 파이를 구하는데 파이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BS 생각나죠. BS. 근데 BS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볼게요. 파이를 구하는 다른 공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파이. 우리가 옴의 법칙 뭐요? V는 IR인데 자기에서 어떻게 해요? NI, F는 NI는 R파이죠. 따라서 파이는 R분의 NI.
이 공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R은 얼마요? 뮤 S분의 L이죠. 자기 저항은 뮤 S분의 L이고 여기 왜 NI입니다. NI. 얼마? L분의 뮤 S NI가 됩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유도할 수가 있고 L분의 뮤 S NI 19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계속해서 20번. 답변 J는 마이너스 라운드 트립 라운드 로우에서 여기서 J가 뭐냐면 전류 밀도예요. 전류 밀도. 근데 이 문제는 풀려면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부호 있죠. 부호.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있습니다. 플러스는 뭐냐면 증가한다는 의미고 마이너스는 감소한다는 의미예요.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변 J는 마이너스 라운드 트립 라운드 로우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그러면 마이너스 보면 전류 폐곡선에서 유출되고 있음을 뜻한다. 유출되고 있다. 맞고요. 이번 단위 체력당 전하 밀도 시간당 증가. 플러스가 증가예요. 마이너스는 감소입니다. 최적점은 얘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감소한다는 겁니다. 답은 2번. 3번 전류가 정상 전류가 흐르면 폐곡면에 통과하는 전류는 0이다. 키로에프 법칙 정상이 되면은 0이다. 4번 폐곡면에 수직으로 유출되는 전류 밀도는 이거 우리가 발산되는 전류 밀도는 미서 차제가 한 점에서 유출되는 단위 최적단 전류가 된다. 이 공식을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너스는 감소, 플러스는 증가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이 문제는 또 거의 변하지 않고 출제되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2024년 2회 전기자기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전력공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